것 같은데 먼저 논제 3번이 두 학생의 A, B 중에서 상품을 받을 한 명을 결정하고 받을 학생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겠다고 비긴 경우를 포함해서 가위바위보를 최대 4번 하겠습니다. 매번 가위바위보 할 때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네. 그런데 A가 B보다 이긴 횟수가 많거나 같을 때 A랑 B랑 이긴 횟수가 같아도 A가 상품을 받아먹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런데 B는 A보다 이긴 횟수가 많아야지만 상품을 받아. 가위바위보로 해서 상품을 받을 학생이 결정될 때까지만 가위바위보를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A가 먼저 한 번 이기고 두 번 비긴 경우라고 한다면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이기고 두 번 비긴 경우라고 한다면 마지막 네 번째 가위바위보를 할 때 이기면은 비기면은 지면은 승의 횟수가 더 많거나 같은 거 맞아? 이때는 2승 2패? 이때가 1승 그런데 B는 0승? A하고 B의 값이 승수로 쓰는 2승? 승이 빵이구나. 이게 1빵. 이때가 어차피 이 세 번째 경기를 하든 말든 네 번째 경기를 하든 말든 승부는 여기서 A가 승자로 결정되는 거죠. 그럼 네 번째 게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거 맞나요? 그 다음 설명은 네 번 모두 비긴 경우도 A가 상품을 받습니다. A가 상품을 받을 확률의 값을 구하시고요. 그 근거를 논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마다 승패, 무승부까지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매 경기를 할 때마다 첫 번째 경우의 수가 세 가지, 두 번째도 경우가 세 가지, 세 번째도 세 가지, 네 번째도 세 가지. 전체 분모는 81가지인가? 그럼 81개 중에 몇 번이나 A가 상품을 받나요? 이런 질문이군요. 6건으로 세나 그냥 세나 뭐 얼추 6건이 조금 경우가 줄긴 하는데 네,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좀 쓸 게 졸라 많거든요. 1회, 2회, 3회, 4회 내용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1승을 하게 되면 승부가 결정되나? A가 승자가 될 수 있니? 한 번만 해고 게임을 안 해도 승자를 알 수 있나? 아니죠. 뒤에서 B라는 사람이 두 번 이기면 승자는 달라지는 거지. 한 번만 경기해가지고는 A가 승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 경기를 하게 되면 승자가 결정되니? 승승이면 무조건 A가 2승이기 때문에 B가 나머지 다 이겨도 A가 승자인 거죠. 그럼 무조건 승승이면 게임 끝나는 거네? 그럼 승으로 출발한 것부터 먼저 쓰려고요. 첫 번째 경기에서 승으로 출발한 건 싹 다 쓸 거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경기에서 무승부인 경우 다 쓸 거고요. 첫 번째 경기에서 A가 지는 경우도 다 쓰려고요. 그래서 쓸 게 많아서 좀 귀찮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A의 승수가 B의 승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이거 언제 다 하고 있냐 이거를. 이기고 비기고 이기면 게임 끝. 이기고 비기고 비겨도 게임 끝. 또 뭐가 있지? 나 승으로 출발한 것만 다 쓰려고 지금. 승으로 출발한 것만 먼저 다 쓰려고 일단. 출발을 승으로 하고 다 근데 이게 규칙성 있게 쓰지 않으면 뭔가를 빼먹을 거야. 그러니까 차근차근 써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승 먼저 쓰고 그 다음 무 쓰고 그 다음 패를 쓰려고요. 지금 A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승으로 출발한 걸 다 쓰려고 하는데 승승했고 승무할 차례에서
여기는 승이 들어가는 것도 무가 들어가는 것도 다 한 건가 이제? 이제 패가 들어가는 게 할 차례인가? 그럼 지금 1승 1패이기 때문에 승이나 무가 나와야 돼? 이건 네 번째 경기까지 가야 돼? 그 다음 녀석이 승한 다음에 무는 끝났나? 세연아 너 지금 무슨 생각을 계속해? 아 계속 보고 있어? 딴 생각하는 거 아니죠? 네. 승패로 출발한 거 쓰려고요. 지금 이제 원점이지. 둘 다 1승 1승이니까. 승이면은 게임 끝? 승패한 다음에 승 다음에 무를 먼저 쓰려고요. 승무패, 승무패 이 순서대로 빼먹지 않고 쓰려는 중이에요. 맞아요? A가 승자인가요? 승패로 출발한 거 다 했나 이제? 승패패면 안 해도 돼? 이러면 이미 B가 승자니까 게임 끝? 최대 4위 실시하는데 이거 있으면 길어서 갑자기 뭔 소리죠? 승패패는 할 필요가 없다고 B가 승자니까. 세 번째 경기만 깨면 끝나는데 지금 우리가 찾는 건 A가 승자일 상대가를 구하는 거죠? 승패패는 할 필요가 없죠? 이제 무로 출발한 걸 차례거든? 일단 확률부터 구해볼까? 첫 번째 확률값 몇인 줄 알아요? 승패 승이면은 승패패. 승리는 아, 승패패 승도 있구나. 근데 승패패면, 아, 그렇지. 최대 4회여가지고 최대 4회까지 할 수 있으니까 한 줄 더 써야 되는 거네? 아, 그래요? 이거밖에 없죠, 이제. 첫 번째 확률값이 몇이야? 4분의 1 지금은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이기고 지고 비기는 것까지 있죠. 중학교 2학년도 지금 확률 얘기해 줄걸요? 네, 9분의 1이죠?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그러면은 전부 다 경우가 4가지는 걸로 해서 나중에 다 더해야 되니까 9분의 1의 값이 81분의 9인가? 두 번째 건 27분의 1인가? 그럼 선생님 분모값은 안 쓰고 분자만 쓸게요. 더러워 보이니까. 3, 3, 몇 가지야 이게? 23가지야? 네. 이제 무로 출발한 거려고요. 무 다음에 오는 건 승무패 순서로 쓰겠습니다. 승승이면 게임 끝. 이때도 끝. 다 이겨? 이제 무로 시작해야 되나? 무승으로 출발하면 끝났죠. 무라고 한다면 맞아요. 뭐가 움직여요? 이제 뭐 할 차례인가? 네 번 다 비겨도 그 다음은 끝났나? 모무는? 아, 패도 있구나. 더 이상 없어요?
무승부였다 한 번 졌어. 이제 1승 1패니까 더 해야 돼. 아, 승이면 되나? 뭐 해도 돼? 꼭 이겨야 되나? 지면 안 돼요? 무승부도 안 되고요? 이건 뭐가 나와도 안 돼? 그럼 패패로 출발하는 건 쓸 필요가 없네요? 뭐가 여기서부터인가? 이게 몇 가지야? 셋, 하나, 하나, 아까 23가지였고 둘, 두, 27. 지금 16가지 맞아? 17가지인가? 지금까지 40가지예요? 패로 출발합니다. 다시 원점이고 승부터 써야 되겠죠? 빼놓지 않고 써야 되니까요. 이러면 게임 끝. 승리권은 아이고 이제 괴롭다 이제. 패승패? 승, 승, 승. 이거 할 차례인가? 이제 패무는 끝났지? 네, 두 번 지면은 나머지 거는 할 필요가? 네. 세 가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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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10가지? 50가지? 확률의 값은 81분의 50이 답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죠? 어렵진 않습니다. 귀찮아서 그렇죠. 다 쓰고 서술하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했던 것보다는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면이 검은색이고 뒷면이 흰색인 종이를 가로로 N장 붙여가지고 띠를 만들 겁니다. 이 띠하고 같은 띠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계속 이어붙여서 만들어진 모양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세 장의 종이를 검은색, 검은색, 흰색이 보이도록 순서대로 붙였을 때 이 띠의 모습과 검정, 흰색을 매번 그리기 귀찮아서 블랙, 화이트 이것들의 마디가 계속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 이렇게 붙인 녀석과 얘는 지금 BWB의 값인가? BWB, BWB, BWB인데 알파벳의 순서만 앞뒤의 순서만 앞에 있던 B의 값을 뒤로 옮겨준 건가? 그래봤자 생긴 모양새는 같은 거니 한 칸씩 밀린 것 뿐이지? 이게 무수히 많이 좌우로 있다고 한다면 같은 모양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위아래를 뒤집은 것들을 같은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옆으로 몇 칸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뒤집은 것들은 같은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지금 위아래를 뒤집은 거니? BWB라고 하는 녀석과 이게 앞면이 검은색 흰색이 있는 모양인데 앞면이 검은색 뒷면이 흰색인데 앞뒤를 뒤집어서 흰색 검은색 흰색은 이거 두 개는 서로 다른 녀석이 아니라 같은 걸로 취급하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렇게 했을 때 위의 규칙대로 N장의 종이로 만든 띠를 이어붙여서 얻어지는 서로 다른 모양의 개수를 A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2의 값도 구하라는 얘기인가? A2 구하는 거야, 안 구하는 거야? A2가 왜 두 가지지? A2가 두 가지가 되려면은 어차피 종류는 BB하고 WW하고 BW하고 WB 원래 총 네 가지잖아. 이거 뒤집은 거고 이것도 뒤집은 거죠? 그래서 종류는 이건 셀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얘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서연아, 서연아, 맞추고 있어요. 네, 고개의 각도도 꺾이던데요? 자, 세 개를 배열하려고 합니다. 세 개를 배열한다면 알파벳 세 개가 지금 두 가지니까 총 8가지가 있는 거죠? 8가지 경우 중에 BBB하고 WWW는 똑같은 건가 뒤집은 거니까? 그 다음에 BBW라고 하는 녀석과 WWB의 값은 뒤집었을 때 같은 녀석인데 BBW와 똑같은 녀석은 BWB의 값 같은 거니? 옆으로 이동한 거는 같은 거였나요? 그 다음에 WBB도 같은 거니? BBW, BBW, BBW 이걸 계속 한다면 BBW의 배열이 아니라 BWB의 배열이라고 할 수도 있고 WBB의 배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뒤집은 WBW의 값이나 이걸 뒤집은 BWW의 값이나 다 같은 거죠. 내 말 좀 이해되시나요? 그럼 결국은 몇 가지라고요? 결국은 두 가지라고요? 자,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는 서연아, 그게 지금 귀로는 웅성웅성 소리 들리겠지. 아니, 자, 근데 자, 알겠습니다. 자, 4개의 문자를 배열하려고 하는, 4개의 마디를 배열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일까? 다 온통 B로만 있는 거, W 4개는 중복됩니다. B 3개, W 하나는 W 위치가 아무리 달라져 봤자 같은 녀석입니다. 그리고 W 3개하고 B 1개도 같은 겁니다. 말로 이 소수를 어떻게 다 쓰냐, 이걸 글로. 나 같으면 이렇게 쓰는 방법을 선택하겠어요. 작성할 때. 이거 언제 다 써, 이거를? 애들 답 작성하다가 개빡칠 거 아니야.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다음은 BBWW, BW. 내가 생각할 때 이 네 가지 말고 없는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하나, 이거 서술해야죠. 네. 총 다해서 B하고 W의 값이 바뀌는 건 16가지인데. 두 번째 거? 아니요, 안 되죠. 나는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니네는 똑같은 걸, 이것들은 다 똑같은 녀석이니까 이걸로 똑같은 녀석이니까 안 셌다고 설명해야죠. 네. 자, 다 해서 4가지가 있고요. 5개 알파벳이면 몇 가지인 거지? 일단 B가 5개 있는 거, B가 4개 있는 거. 뭐가 있지? B 3개, W 2개 있는 거? 근데 B 3개, B 3개, BW 2개 있는 녀석은 순서가 달라지는 건 다른 건가? 또 뭐가 있지? 아, 선생님 W의 값이 조금만 앞으로 가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묻는다고 한다면 너희 생각엔 이 두 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거 옆으로 밀리면 똑같은 거지. BBW, BW, BBW, BW. 어차피 같은 겁니다. 그럼 내가 쓴 종류는 4가지인가? 이 4가지 말고 또 있을까?
이 네 가지 말고 다른 게 혹시 있으면 찾아주세요. BW, BW, B. 이거는 BW만 옆으로 옮겨주면. 네. 내가 쓴 거랑 다른 거 얘기해 볼래요? 선생님, W 두 개, B 하나, W, B는 다른 거잖아요. 아니죠? 이거 뒤집은 거죠? 네. 그럼 내가 쓴 네 개 말고 또 있나요? 없어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거 구하세요. 문자의 값이 6개 있다면 먼저 B의 값이 6개 있는 거. W 하나 있는 거. W 두 개 있는 거. W 두 개 있는 것 중에 다른 형태는 교차해서 있는 거. W하고 W 사이 하나 있는 거, W 사이 없는 거. W하고 W 사이 두 개 있는 거. 이제 B 3개, W 3개? 서연아 언제까지 주무실 거죠? B 3개, W 3개. 그 다음은 BBW, BWW. 그 다음 녀석의 값이 BW, BW, BW? 내가 쓴 것들은 같은 건 없나요? 한 칸씩 밀려 쓴 게 같은 건 없나요? 니네는 옆에다 다 쓰실 거예요. 자, 8가지를 제외하고 또 있나요? 없습니다. 일일이 세면 됩니다. 448이 답입니다. 근데 답을 작성하는 게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총 배열되는 게 총 더해서 16가지, 16가지 중에서 이 몇 가지는 얘랑 중복되고, 이 몇 가지도 얘랑 중복되고, 그런 서술을 해가지고 답을 작성해야 되는데, 답 쓰는 게 지옥일 것 같아요. 시간은 남아도입니다. 시험 시간은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걱정되는 거는 세연이만 걱정돼요. 자, 타웠어요. 타원 했어요? 자, 타원이 있습니다. 타원에 대해서. 죄송한데, 문제 죄송한데, 죄송한데, 잠깐만. 네? 문제 읽었다고요. 제 문제 읽었다고 수업을 하래요. 자, 그림과 같이 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타원의 일부분입니다. 145면에 있는 타원이고요. 타원 위에 P, Q라는 점에 접하는 접선이 있습니다. 접선이 X는 A라고 하는 선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A점, Y는 1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B점입니다. 그리고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A, 1이 C점인데 접점이 P, Q였을 때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PQ로만 표현하세요. 그리고 그 근거를 논술하세요. 삼각형 넓이의 값을 PQ로만 구하라고? ABC의 넓이?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접선의 방정식 불러볼래요, 세연이? 맞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A점 좌표를 구하는 게 먼저지 않나요? A점 좌표 값을 구하려고요. 근데 A를 대입하면 되나요? X는 A라고 한 선이니까요. X한테 A를 대입했더니 A분의 P? 이항했더니 1-A분의 P의 값을 Q로 나누게 해야 돼? 그럼 Q분의 1 마이너스 AQ분의 P인가요? 맞게 구했나요? 두 번째 B점 좌표를 구하려고요. B점 좌표는 뭐 하자고요? Y한테 1 대입하자고요? Y한테 1 대입했습니다. 이건 좀 괴로운데. A제곱분의 Px의 값이 1-Q P분의 A지. 이제 사각형 넓이만 구하면 되겠네? 삼각형 넓이? BC 길이 구할까? AC부터 구할까? AC 길이 값이 누구야? 이 점은 A, 1이라며.
어우, 이거 뭐야? 잠깐. 1 마이너스 Q분의 1 플러스 A Q분의 P니? 네. 통분했습니다. A Q분의 AQ 마이너스 A 플러스 P? 이제 AB의 길이 구할 차례거든? 아, BC의 길이? BC로 BC의 값이면은 B점, C점. C에서 이거 빼야 되잖아. P분의 2요. Q를 통분했습니다. A P 마이너스 A P 마이너스 맞게 썼나 모르겠습니다. 맞게 썼나요? 근데 괄호 속에 있는 값이랑 요 값이 똑같은 거니? 자, 삼각형 넓이 보라고 합니다. 삼각형 ABC 넓이의 값이 2분의 1 곱하기 A 약분되냐? PQ분의 AQ 마이너스 A 플러스 P의 제곱인가? 삼각형의 넓이를 PQ가 들어있는 식으로 구하는 거는 다 구한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죠? 이게 왜 4번이야? 다음 삼각형의 넓이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세요.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망했다. 망했어. 변수가 누가 변수야? A가 A가 왜 변수야? 꼭지점 좌표 A는 변수가 아니죠. 상수죠. 변수 변수가 누구냐고요? 왜 우물쭈물 말을 안 하죠? 변수는 P도 변수고 Q도 변수인가요? 근데 Q는 P의 값이 변할 때 Q의 값이 따라서 변하는 값이잖아. 그럼 변수가 P라고 인식하고 미분해서 문제를 풀면 좋겠네요? 되는 거 맞나요? 내가 이 녀석의 값을 넓이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미분해서 극대값의 최대값을 간다고 할 생각이거든? 그럼 P의 값의 범위가 있나? P의 값의 범위는 0부터 A까지인가요? 그걸 미분해가지고 이 녀석의 값을 선생님이 P라는 문자에 대한 함수로 지금 잡은 다음에 그거의 극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그럼 미분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dp분의 dq 이렇게 쓰는 거 개 귀찮거든? 그래서 그냥 q'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미분하고 있습니다. 미분만 제대로 하면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분모가 누구냐? pq제곱? 이제 분자 미분해야 돼? 분자 미분하고 있습니다. 속미분해야 되나요? 속미분하면 누구지? AQ 프라임 거기에 PQ 곱해요? 빼기 AQ-A 플러스 P의 제곱 곱하기 이제 부모 미분해? Q 플러스 PQ 프라임? 이년아 언제까지 눈 감고 있을 거예요? 자, 주어진 식에서 정리해서 문제 푸는 게 끔찍한 거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빵 나오는 피해 값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이게 끔찍합니다, 이제. 니네가 하면 안 돼? 서현님 마치는 겁나 졸려하는데? 불행이 아니라 네. 머리 자, 그러면 계획은 그래. 여기까지 이게 빵 나온 값을 구하고는 싶은데, 제일 걸리적거리는 게 뭐가 제일 걸리적거리니?
뭐가 먼저 해결하고 싶은 욕심이 확 들어? 공통인수 묶을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내가 제일 보기 싫은 건 난 Q'인데? Q'의 값이 제일 걸리적거려서 Q'이 누군지 겁나 궁금하네? 그럼 Q'을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어? 타원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타원에 대입하면 등호화 성립에 A제곱분의 P제곱 플러스 Q제곱 값이 1인 게 성립하나? 맞나요? 네. 자, 이 녀석 어떻게 정리하냐? 양변 미분해? 양변을 P로 미분하고 있습니다. A제곱분의 2P 그럼 따라서 Q'의 값은 마이너스 A제곱 Q분의 아닌가? 뭐 잘못 봤나? 맞지? 이건가? 자, 그럼 Q' 값이 지금 하나, 두 개의 Q' 있습니다. 내가? 니네가 하면 안 될까? 어이구야, 어이구야. 개 끔찍한데? 일단 AQ-A 플러스 P는 공통인수죠. 진짜 2 곱하기 AQ 프라임? 나 맞게 대입했니? 하나로 틀리면 완전 끔찍한 일이 생겨요. 하나로 틀리는 순간 나중에 오늘 하고 있었는데 맞게 했죠 지금? 이번엔 PQ라고? 이게 빵 나온 게 필요합니다. 아, 이게 인수분해가 될까 이게? 느낌은 안 좋지만 처음이 EPQ 마이너스 A분의 EP제곱? 너 또 누구야? 세 개짜리랑 두 개짜리 전개도 해야 돼? 우와. AQ 곱했습니다. AQ를 곱하면 누구야? A를 곱하고 있습니다. P 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산수 틀린 거 없죠? 지금까지?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좀 지워지는 게 있나? 다 비슷비슷하게 모여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PQ 하나가 PQ만 남아요? 그거 외에는 동류항이 있다. 서연아. PQ 남고 이거 두 개가 마이너스 A분의 P 제곱인가? 이제 동류항이
아이씨, 개망했네. 슬슬 그 다음 녀석의 값을, 통분을 해 말아. 분수의 값 없애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분수의 값 없애려면은 a제곱 q를 곱해줘야 되나? 내가 이거 곱한 거죠. 근데 인수분해가 될지 신뢰가 없다. 될까? 어? 여기서도 a제곱 q제곱이구나. p제곱은 a제곱 q제곱과 더해주면은 a제곱인가요? 일단 바꾸면서 확인해야 되겠네. 아이구야, a제곱 p q제곱 마이너스 ap제곱 q? a 3승 q의 3승 a 3승 q제곱 마이너스 ap제곱 플러스 p세제곱. 이걸 식을 어떻게 정리하냐. 이거를 식을 정리해서 인수분해해서 빵 되는 걸 찾으세요. 이야, 끔찍하다. 끔찍해. 안 보이잖아. 안 보여, 안 보여. 뭐가 성립했다고? 이게 성립한다고?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 p만 곱하면 p 세제곱 플러스 a제곱 p q제곱의 값이 a제곱이야? a제곱 p q제곱이라 p 세제곱이 있네. 마이너스 a제곱 p가 없네. 밑줄 친 두 개는 a제곱 p? 또 바꿀 수 있는 게 누가 있어? a를 곱하면 ap제곱 ap제곱 내가 본 것 같은데? 마이너스 ap제곱. 아이씨, 부호가 다르네. q로 마이너스 ap제곱 q랑 이거 두 개? q로 묶어주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q를 곱하면 마이너스 ap제곱 q의 값이라
마이너스 a 세제곱 q의 세제곱이란 마이너스 a 세제곱 q라고? 요거 두 개가 마이너스 a 세제곱 q? 이게 부호가 문제네. 남은 게 두 개 남았어. AQ, AQ, P, A 세제곱. A 세제곱 있는 식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부호 틀린 거 아니야, 이거? 플러스 AQ 맞고, 마이너스 맞고, 안 틀렸어. 안 틀렸어. 얘 두 개를 어떻게 정리하냐? 어떻게 해야지 최선인지 모르겠네. 안 보인다. 이거 더럽게 어렵다. 어떡하냐? 잘 써보면 되지, 하나씩. 여기다가 대입한다면은 마이너스 AP 제곱 대신에 대입하는 값은 누굴 대입해야 돼? 아, 이거 아니지. 이거지. 아닌데? 이거지. A 플러스 A 세제곱, Q제곱, 마이너스 A 삼승? 마이너스 AP제곱이? 이걸 대입하게 되면은 이뻐지나? A제곱 P, A 세제곱 Q, 두 개의 A 세제곱 Q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이거를? 안 이쁜데. 안 이뻐, 안 이뻐. 이건 좀 문제 넘어간 것 같죠? 믿음을 가지고 12개 쓴 다음에 문제 풀려고요. 쌤이 조금 실수한 게 있을까? 이 부분에서 산수 실수한 게 있을까봐 살짝 염려되거든? 다시 한 번만 검토. 네, 실수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나 12개 전개한 다음에 차수의 값을 좀 맞춰준 다음에 계산하려고요. 첫 번째가 A 세제곱 PQ. 나 지금 싹 다 AQ만 곱합니다.
아, 차수가 너무 그지 같은데 어떡하지? A만 곱하고 있습니다. 이제 P만 곱하고 있습니다. 동류항을 소거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동류항이 누구니? 안 주어지냐? 아,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너무 괴롭다. 이거 지워져? A 4제곱 Q제곱 계산할 수 있고 A 4제곱 Q 이것도 계산되죠. 동류항 이거 두 개가 동류항인가? 더 이상 없어요? 한 번만 다시 정리하고 나서 풀까? 에이씨, 경기도 가지마. 동류항 처음에 V 체크된 거 두 개 계산하면 A의 4제곱 Q제곱 동류항 없어. 2A 4제곱 Q의 세제곱 밑줄 친 두 개는 마이너스 2A 세제곱 P 마이너스 A 4제곱 A제곱 P제곱 2A 세제곱 PQ제곱 다 쓴 거죠. 이제 네모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는 걸 조금 더 바꿔야 돼. 괴롭다 괴로워. 밑줄 친 값이 A의 4제곱을 이항해주면 밑줄 친 값이 마이너스 A 4제곱 Q제곱인가? 네모한테 A제곱을 곱하면 A제곱 P제곱 플러스 A 4제곱 Q제곱 A 4제곱이에요? 그럼 A제곱 P제곱 빼기 A의 4제곱이 마이너스 맞게 썼나요 지금? 그럼 이거 지워지나? 맞아요? 남은 녀석들이 얼추 이제 지워져 가는데 또 누가 있어? 될까? A가 지금 다해서 몇 개 있어? 3개, 3개, 4개야? A 2개 약분하면 2A제곱 Q의 세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2APQ제곱 이걸 인수분해 해내세요. 2는 약분할 수 있죠. 이걸 인수분해 해보아요. A도 하나 묶어줄 수 있나요?
이걸 인수분 해내세요. AQ제곱 있었나? 역시 하시. 아, 괴로운데 너무 괴롭다, 지금. P를 하나씩 곱해주면 보이나? 마이너스 P제곱 대신에 대입하면 인수분해 되나? 마이너스 P제곱의 값이 A제곱 Q제곱 마이너스 P제곱이 A제곱 Q제곱 마이너스 A제곱. 안되네. 야,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 이거를. A가 4개였는데 2개를 주고 2개가 있는데 A 하나 묶어줬었지. 이거였죠. 이거 인수분해 성공해내세요. 이것만 사용해서 인수분해를 성공해내세요 이 말인데. 아, 나 졸라 어렵네. 씨, 이거 어떡하냐. 어느 포인트에서 인수분해가 되려나 모르겠다. 선생님 이걸로 다시 되돌리려고 하거든? AQ 세제곱. 아이씨 아니네. 이건 A 세제곱 Q네. AQ 세제곱이고 Q제곱 대신에 되돌리기. Q제곱이 1-A제곱분의 P제곱. Q제곱 대신에 집어넣으면 해결될까? AQ 플러스 P 곱하기 Q제곱. 나 지금 이거 V 체크된 2개 얘기하는 거거든? 거기다 Q제곱을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P가 해결이 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어디서 나왔어 지금? 마이너스 P가 어디서 나왔어? 될까? 괴롭다, 괴로워, 괴롭다.
마이너스 P를 어떻게 처리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A족을 다시 복귀시켜서 P는 라고 쓴다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너 어디서 나왔니? 아 양면아 P 곱했지. 나 지금 요거 얘기하는 중이야. P의 값이 A제곱분의 P세제곱 플러스 PQ의 제곱인가? 이걸 P값 대신에 대입을 하면 묶어줄 수 있어? A제곱분의 P로 묶었으면은 차수가 안 맞네. P제곱 플러스 A제곱 Q제곱이 돼버리네. 집어넣으면 공통인수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공통인수가 안 생겨. 여기서 지지치자. 쌤 인수분해 못하겠다.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 이거? 너무 끔찍한데? 그 다음 걸로 가겠습니다. 쉬었다 해야 돼. 인수분해에서 지금 모든 멘탈을 다 썼어 지금. 2023년도 모의노출 문제. 멘탈 나간다. 어떡하지? 모의노출 문제가 제시문에서 둘러싸인 면적 얘기하고 있거든? 두 곡선 둘러싸인 fx하고 x축 그리고 a에서 b까지 둘러싸인 면적 공식 설명했고 나에 나와 있는 말이 뭐지? 사이값 정리인가? 나에서 나온 건 사이값 정리고 다에서 나온 거는 타원의 방정식 좌우의 길쭉한 타원과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에 대해 설명했고 기대값 구하는 공식 설명했네. 기대값은 표에서 위아래를 곱한 게 기대값이죠? 여기까지 제시문에서 설명한 다음에 다음 장에 한 장에다 지금 문제를 다 집어넣는 것 같아요. 논제 1번 문제는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쉬우려나? fx가 3차 함수인데 x축과 만나는 교점좌표는 다 알고 있습니다. a, b의 값은 양수라고 얘기했고요. fx가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x축 둘러싸인 면적은 a 0부터 b까지 x축 둘러싸인 면적은 b 그때 a하고 b의 값을 ab라는 문자로 표현한 다음에 b의 값이 2를 만족하는 경우에 요게 지금 성립하는 걸 설명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설명하려는 내용은 마지막에 이걸 설명하고 싶습니다. 먼저 A라는 면적과 B라는 면적을 구한 다음에 두 배 관계에 있는 녀석으로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그림도 그럴듯하게 그릴까? X축과 만나는 교점은 0하고 마이너스하고 B죠. 서연 아주 대놓고 그래 주무시면 또 앉았다고 하실 거예요? 자, 3차 함수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3차 함수의 그림이 마이너스 A하고 B였나? 여기가 좀 작은 면적이 여기가 좀 큰 면적인가? 넓이는 두 배 관계 있다는 게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함수 fx의 그림을 그렸고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 빵하고 b입니다.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모든 사람이 풀 수 있게끔 출제한 것 같은데 면적 a 면적과 b라는 면적의 값을 따로따로 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 풀고 있습니다. a라는 면적이 뭐죠? 인테그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그냥 적분하면 돼요? 그럼 전개해야 되잖아. 전개한 식이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x, 아니, x세제곱인가? x세제곱 a 마이너스 bx제곱 마이너스 abx? x의 세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x, 아, 이거 산수가 그지 같네. 반면 b라고 하는 면적의 값은 마이너스 달아줘요? 그럼 부정적분만 한 다음에 대입하면 되겠네요? 대입해서 정리하는 것도 아이씨 인수분해 지옥인데 또. 적분했더니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3분의 a 마이너스 b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bx 세제곱. 느낌이 또 싸하죠? 나만 싸하나? 땡땡하지 마세요. 문제 풀 때. 0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a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씁시다. 마이너스 a 세제곱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a 4제곱 플러스 3분의 a 세제곱 b 그 다음 a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a 세제곱 b. 그럼 정리하면 이게 몇이야? 12분의 마이너스 12분의 1 a 4제곱? 그래서 12분의 1 a 4제곱. 그럼 또 누구니? 3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인가요? 그 다음 BNRB 구하고 있습니다. 비대입 하겠습니다. 비대입했더니 4분의 1 B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1 AB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B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B 세제곱. 빵 대입한 건 빵이죠? 그럼 누구세요? 12분의 1 B 4제곱 6분의 1 AB 세제곱. 첫 번째 문제는 풀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요구한 거는 B의 넓이가 A 넓이의 2배? 이 관계를 만족할 때 이게 성립하는 걸 보여주라는 얘기인가? 문제가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고 얘기했죠? 여기서가 이제 갈림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고? 나 12배는 할까? B의 4제곱 플러스 2AB 세제곱 마이너스 A 4제곱 아이고야 12배 했으니까 2A의 4제곱 12배 했으니까 누구야? 나 지금 맞게 썼나요? 근데 필요한 세값은 지금 이 값을 보여주라며. 여기서 계획 여기서 계획 이걸 가지고 이 부동식이 성립하는 걸 보여주래. 여기가 이제 갈림길이야. 여기서 계획이 뭐가 좋을까? A는 양수니까 A로 나누기도 부동화형 안 바뀌어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A분의 B의 범위가 필요한 거네? 그럼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A 4제곱으로 나누기 할까? 그럼 제일 첫 번째 거는 A분의 B의 4제곱. 두 번째 건 2 곱하기 A분의 B의 세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곱하기 A분의 B인가요? 그럼 A분의 B를 치환한다면 A분의 B를 T라고 치환한다면 T의 4제곱 플러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의 값인가?
이 함수를 ft라고 놓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치환한 건 지금 a분의 b를 치환한 거잖아. a도 양수고 b도 양수였나요? t의 값은 양수인가요? 양수의 영역에서 t라고 하는 값이 1과 2 사이에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얘기죠. 뭐로 보여주라는 얘기죠? 뭐? 앞에 우리가 뭘 받은대요? 네, 사이값 정리로 보여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t의 값이 1과 2 사이에 있다는 얘기를 하려면 1과 2 사이에서 이게 빵 나온 게 존재한다고 얘기하려면 이거의 근해값을 구해야 되는구만. 근데 조립제법이 되나? 조립제법이 되나? 1 또는 2로 해야 되잖아. 1대 2도 안 되고 2대 2도 안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안 되나? 1대 2반 함수값이 누구야? 1대 2반 함수값이 마이너스 3? 2대 2반 함수값은 누구야? 졸라 커요? 그러면 사이값 정리에서 1대 2반거나 2대 반계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연속인 함수 4차 함수의 값이 1대 2반거랑 2대 2반계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1과 2 사이에서 빵 되는 게 저 하나에서 꼭 있어요? 그럼 이건 참인가요? 아니죠. 4차 함수죠. x축과 만한 또 다른 점이 존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4차 함수의 그림 최고참계수 양수인 그림은 이런 그림인가? 만약에 이렇게 된 4차 함수도 존재하죠. 근데 그러려면 완전 조합의 꼴이어야 되죠. 이건 아닐 겁니다.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대충 0보다 작은 건 필요 없죠. 0보다 큰 것만 필요하죠. 이렇게 된 거 맞아요? 0보다 큰 것 중에 1보다 왼쪽과 2보다 오른쪽에서 아마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해 되시나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해? 1과 2 사이에는 근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2보다 큰 근이 존재해버리면 어떡하냐? 또는 1보다 작은 근이 존재하면 어떡하냐? 그럼 꼭 이 사이값 정리만 가지고 모든 a분의 b의 값은 다 1과 2 사이에 있다고 얘기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사이값 정리로 1과 2 사이에 있는 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 이것만 가지고 연속이란 것만 밝혀주고 이것만 밝혀주면은 1과 2 사이에는 근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대상은 1과 2 사이에 있는 근 말고는 나머지 근은 없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거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1과 2 사이에 나머지 근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면 뭘 부원 설명하면 될까요? t라는 세입값이 2보다 커트일 때를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도함수의 값이 누구지? 4t 세제곱 플러스 6t의 제곱 마이너스 4인가요? 근데 2보다 큰 값을 대입하면 이 값은 언제나 양수여서 증가함수인가요? 그럼 2보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기만 하겠군요. 그럼 2보다 오른쪽에서 x축과 만날 일이 없습니다. 이제 1보다 왼쪽을 봐야 되겠네. 1보다 왼쪽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빵 대입한 음수 아니야? 빵에선 감소해야 되잖아. 근데 빵 대입한 함수값이 누구야? 아까 이게 1 대입했을 때가 마이너스 3이었어? 빵 대입한 세입값은 마이너스 2야? 이런 모양이죠? 그렇다면은 이 녀석의 값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음수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다시 엄청 큰 값이 나올 수도 있나? 부호를 모르겠네.
1보다 우리 모든 값 대입하는 거 아니지? 0과 1 사이인 것만 대입하는 거지. 0과 1 사이에서 이거의 부호를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 그죠? 그럼 0과 1 사이에서 부호를 조사할 건데, 요게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 안 되냐? 뭘로 돼? 영과 1 사이에서만 조사하면 되는데 0과 1 사이에서 부호를 모르겠네. 부호를 모르겠는데 그럼 또 이걸 분석해야 되는 건가? 0과 1 사이 있는 것만 필요하거든 선생님 지금. 이 함수 그리면 되잖아. 빵 나오는 세 값이 빵과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이 3차 함수의 그림이 0에서 접해요? 3차 함수 그림이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1이 근인가? 그런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세의 값은 더 밑에 있나요? 그럼 0과 1 사이에서 이 값은 이게 성립하겠네요? 그래서 양수인 게 확실하네요? 아니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뭔가? 빵에서 접하고 아이씨 마이너스 1이 아니지. 마이너스에서 그 값이지. (0) 과 1 사이 있는 값은 양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도 아래에 있고 이게 더 위에 있으니까 크니까 아이씨 잘못 얘기했네. 플러스 1라고 얘기해야 되네. 내가 지금 이 녀석과 플러스 2의 대소관계를 비교했어야 되지. 2항 했을 때 플러스 2니까. 내 말 정리된 거 맞아요? 그럼 빵 대입한 건 빵이고 1 대입하는 세값 몇이야? 1 대입한 거 5야? 그럼 2라는 세값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0과 1 사이 있는 알파의 값에서 극속? 지금 이 녀석의 값이 항상 0보다 큰 건 아니네. 0과 1 사이에 있는 임의의 알파라고 하는 값에서 극속값을 가져요? (0, 마이너스에서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는 x축과 만나는 근은 없습니다. 2보다 오른쪽에서도 x축과 만나는 근이 없습니다. 이런 부원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감점입니다. 1과 2 사이에만 근이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건 좀 쉽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는 A점 좌표와 C점 좌표는 X축에 있습니다. 서연아. 네. A점과 C점 좌표는 지금 X축에 놓여져 있고요. 또 대각선의 교점 좌표가 원점입니다.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원점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AB라고 하는 길이의 값은 2라고 얘기했고요. BC의 길이의 값은 2P라고 얘기합니다. P의 값의 범위는 0부터 1 사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길이의 비율이 지금 1대 2, P 대 2인 거니? P 대 1? 1대 P? 그런데 문제가 선분 AB하고 CD의 값이 Y축과 만나 생기는 점이 E점과 F점입니다. 그 다음에 중점 좌표가 MN입니다. 문제 요구한 거는 타원의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이 타원이 지나는 점의 좌표가 AECF를 지난다고 한다면 이때 두 초점의 좌표를 P라는 문자로 표현하세요 라고 얘기했네.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타원의 방정식이 알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알고 싶은 건가?
아닌가? 지금 N만 나 이거 필요한가요? 그럼 필요한 거는 A라고 하는 값이 지금 여기니? B의 값이 여긴가요? 구하고 싶은 건 초점의 좌표만 궁금합니다. 초점은 어떻게 구하죠? B죠. 초점의 값은 큰 거 빼기 작은 거였나? 이게 초점의 좌표 구하는 방법인가요? 그럼 나는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만 구하면 되는 거네? 근데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삼각형이 여기가 일 때 P 지름 길이는? 아니 요만큼 길이는? P 루트 루트 P제곱 플러스 1의 2배 한 2 루트 P제곱 플러스 1? AC라고 하는 길이의 값이 2 루트 P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럼 A 값이 누구란 얘기야? P죠. 근데 B 값은 어떻게 구해? B 값은? 직선에서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 있죠? 그 삼각형이랑 닮은 삼각형이니? 아, A, E, 이제 A, O, E가 닮았나? B가 직각, O가 직각. A와 A는 같은 각. 닮은 거죠? 그럼 내가 지금 AB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가 AB 대 BC의 값이 1대 P였나요? AB 대 BC의 값이 1대 P였으면 AO 대 OE의 값이 AO가 길이 몇이야? B죠. 그때 OE 길이가 B인가? 그럼 B의 값이 누구라고요? P 곱하기 루트 P제곱 플러스 1인가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네. 왜냐면 여기가 1대 P였으면 여기도 1대 P니까 A한테 P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값, B값 다 구했습니다. 여기서 대입해서 C제곱 구하려고요. 제곱한 거에 제곱한 거 빼면 돼요? P죠. 그럼 공통인수 묶어줄 수 있나? P제곱 플러스 P죠. 그때 초점, 두 초점 좌표를 구하라면서요. 그럼 답은 뭐라고 써요? 네. 초점 좌표는 X축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번에 타원의 값은 AMCN의 값을 지나는 타원입니다. 그때 첫 번째에서의 B의 값은 첫 번째 B에 대해서 N보다 B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N보다 P가 크다는 것을? N보다 B가 크다는 것을? 당연한 거 아니야? 요점 좌표가 지금 N인가? 요점 좌표 B인가? 당연히 B의 값이 N보다 큰 거잖아. 근데 그걸 보여주라고 하네, 지금. 일단은 그렇다면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B라는 문자로 표현하라는 얘기인가? N과 B의 관계를 표현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N과 B의 관계를 표현하고 싶긴 한데 일단 여기는 MN의 값을 알아야 되잖아. M 값은 누구야? N은 M은 똑같아? X 꼭지점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점 좌표를 우리가 누군지 모르잖아. N 값을 지금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지? M의 좌표 요만큼 길이가 누구야? 저 Y 여기가 1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만큼 길이의 값은 누구지? 이 중점이라며. 얘가 P예요? 그럼 난 여기 1위를 구할 수 있나 모르겠다. H라고 하겠습니다. 저기는 M점에서 H까지 길이가 몇이야? 여기가 루트 P제곱 플러스 1이잖아. 루트 P제곱 플러스 1분의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럼 나는 지금 M점의 X좌표를 알 수 있는 건가? Y좌표를 알 수 있는 건가? M점의 Y좌표를 구할 수 있니? M점의 Y좌표는 구했어. M점의 X좌표 구할까? 제일 긴 변하고 제일 짧은 변이잖아. 이 삼각형에서. OMH에서. 제일 짧은 녀석 P, 제일 긴 녀석이 루트 P제곱 플러스 1이었나? 그럼 P한테 루트 P제곱 플러스 1분의 P를 곱해야 되나? 닮음을 이용해서? 그럼 내가 지금 OH 길이가 몇이야? 아니 방금 다 설명했잖아. P라고 하는 녀석한테 뭘 곱해야 한다고 설명했잖아. 여기가 루트 P제곱 플러스 1이면 여기가 P라고? 그래서 P한테 루트 P제곱 플러스 1분의 P를 곱해야 한다고? 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M점 좌표를 아는 거야 우리가 지금? M점 좌표를 아는 건데 M점 좌표가 타원이 위에 있다며. M점 좌표가 누군데? 이거라고? 그럼 M점 좌표를 알고 있으면 타원의 방정식한테 대입하면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M값은 알고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P제곱 플러스 1 값이 부모고 거기다 이거 대입에 제곱해서 여기다 대입한 건가요 지금? 그 다음 분모 있는 값은 N값은 누군지 몰라. 근데 Y값을 제곱하게 되면은 여기서 N제곱을 구하면 되겠다. N제곱? 아이씨, N제곱 어떻게 구하냐? 이걸 양변에 곱해? 곱하면은 N제곱 곱하기 P제곱 플러스 1분의 P 4제곱 플러스 P제곱? 될까? 그럼 이항해주면 누구에서 이항해줘야 이렇게 이항해줘야 되나? 아 이렇게 이항해야 되겠다. 오른쪽? 오른쪽 이항해주면 맞게 했나? 알지. 2P제곱 플러스 1인가? 이제 지금 되신 거 맞아요? 맞게 했니? 맞아요? 됐어요? P제곱 플러스 1분의 P제곱 플러스 1 전체 제곱인데 이항에서 뺐으니까 맞죠? 그러면 N제곱 값이 2P제곱 플러스 1분의 이거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비교할 건 누구하고 누굴 비교하는 중이었지? N하고 B? B의 값 여기 있네.
B제곱값은 B제곱 제곱 보여줄 거는 양수인 n값과 b의 값이 이 관계를 성립하는 걸 보여줄 거지. 그럼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보여줄 건데? 분자는 똑같아? 분모의 대소관계를 얘기하면 돼? 그럼 내가 지금 보여줄 거는 2p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과 1의 대소관계를 언급해주면 돼?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왼쪽이 더 큰가요? p의 값은 문제에서 0과 1 사이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이 큰 거죠? 그래서 n값보다는 b가 큰 걸 확인했습니다. 자, 논제 3번으로 갔습니다. 모의논술 문제를 3개밖에 안 나오네. 이번에 4개가 아니라 계속 문제 4개씩이었잖아. 지금 문제가 3문제인가요? 조금만 힘내. 논제 3번 문제가 지금 기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확률과 통계 문제입니다. 경희 금은방에서 현재 금 한 돈을 A0 만원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 한 돈의 가격이 1년마다 변합니다. N년 후에 금 한 돈의 가격을 AN 만원이라고 할 거고요. AN 값은 피해 확률로 전년도의 금의 가격에서 U를 곱할 겁니다. 그리고 1-P Q 확률로는 D를 곱할 겁니다. 전년도의 금값에서 D를 곱할 겁니다. D의 값은 0과 1 사이 있는 값이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D를 곱하면 U의 값은 1보다 크니까 가격이 인상된다는 얘기군요. 피해 확률로 인상이 되든지 피해 확률로 인상이 되든지 Q의 확률로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 값이 3분의 1 인상되는 거는 3분의 1? 3분의 1 확률로 인상되는 거는 2배가 인상되는 거야? 하지만 떨어지는 거는 반값이 되는 거야? 3분의 2의 확률로? 내 말 좀 해야 되는 거 맞나요? 근데 최초의 금값은 20만원이었습니다. 최초의 금값은 20만원이었는데 민국이가 3년 후에 금 한 돈에 3년 동안 변한 금 한 돈의 가격 중에서 가장 싼 값으로 구입하기로 경희 금은방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민국이가 3년 후에 이 금 한 돈 거래를 통해서 얻는 이익의 기대값을 구하시고요. 그 근거를 논술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후에 가격이 20만원이었던 게 1년 후에 10만원이 되고 또 1년이 경과하면 20만원이 되고 또 1년이 경과하면 40만원이 됐다고 한다면 민국이는 10만원에 구입합니다. 10만원에 구입해서 3년 후에 가격인 40만원에 팔아먹을 겁니다. 그러면 이익이 30만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해 1년 뒤, 2년 뒤, 3년 뒤인 거잖아. 첫 번째 가격은 20만원이었어? 인상되면 3분의 1 확률로 2배, 인하되면은 절반? 인상되면은 2배, 인하되면 절반? 인상되면 2배, 인하되면 절반? 인상되면 2배, 인하되면 절반. 인상되면 2배, 인하되면 절반. 그럼 총 다해서 3년 동안 몇 가지 상황이 연출되는 거야? 두 가지, 네 가지, 8가지인 거니? 이렇게 간 거랑 이렇게 간 건 다른 경우죠? 1년 지나면 2가지, 제곱해서 4가지, 제곱해서 8가지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렇게 된 거 맞죠? 자, 선생님이 이걸 다 나열해 쓰기 귀찮아서 자, 첫 번째 줄로만 갔다고 한다면 다 인상만 된 거잖아. 그럴 확률이 뭐야? 인상될 확률의 값이 3분의 1이었으니까 그건 27분의 1이야? 계속 인상만 된 건 27의 확률이고 그때 이익이 얼마인 줄 알아? 얼마의 구매?
전체 금액 중에 제일 싼 가격으로 구매한 다음에 3년 후에 팔아먹거든. 자, 그럼 얼마에 사? 20만 원에 사? 팔 때는 얼마에 팔아? 이익이 얼마야? 자, 그 다음은 이거 하고 있거든? 확률이 몇이야? 네, 27분의 2예요? 27분의 2 확률로는 이익이 얼마지? 사는 거 얼마에 사? 사는 건 20만 원, 파는 건? 뭔 개소리 하는 거죠? 문제를 읽었으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죠. 제일 싼 가격에 구입해서 3년 후에 가격으로 팔아먹을 거예요. 이익이 얼마인가요? 이때 사서 3년 뒤에 이때 팔겠다고요? 자, 그 다음은 위로 가는 건 다 했네.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확률이 뭐죠? 위로 가는 건 3분의 1, 밑으로 가는 건 3분의 2. 그때는 이익이 얼마야? 이거 할 차례인가? 이 확률이 뭐야? 이익은? 아, 이게 애매하네, 이게. 20만 원에 사가지고 10만 원에 판 거야? 그럼 이익이 얼마야? 나는 이익이 마이너스 10이라고 산정해야 한다고 봐. 나 이익을 마이너스 10이라고 산정해야 한다고 보거든? 난 그래서 문제 풀 때 마이너스 10이라고 놓고 풀어야 된다고 믿는데 경희대학교가 발표한 답제에는 이거를 0으로 해놨어. 그래서 아마 쌤 생각에는 이거를 수정해가지고 발표하진 않아, 답지를. 그래서 원래는 이게 맞을 것 같아. 근데 아마 마이너스 순수한 이익만 가지고 했다고 우기면 그렇다고 얘기할 건데 20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20만 원에 사가지고 10만 원에 팔았으면 손해 본 거잖아. 근데 경희대는 그러면 이익이 난 게 없다라고 해석한 거고. 근데 이건 손해가 났으니까 마이너스 10으로 놓고 풀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 그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아니요. 이거는 쟤네들끼리 나름 출제한 다음에 모범 답안을 만들어 놓고서 쟤네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조정해. 둘 다 복수 정답을 하든지 0으로 하든 마이너스 10으로 하든 이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근데 경희대가 발표한 것처럼 0으로 해보겠습니다. 문제 풀 때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서 아씨 이거 어떡하지?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밀고 나가세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숫자 사소하게 틀린 거는 감점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나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하고 싶어. 경희대학교가 0이라고 하래요. 네.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이 이거 할 차례인가? 확률이 이익은 5의 이익 20만 원이죠? 이 똥멍청이들 진짜 확. 자, 이번에 이렇게 갔습니다. 확률의 값은 넌 또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빵이에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이 확률의 값은 27분의 이익은 자, 확률의 값은요? 이익은 네, 이익은 빵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대값, 이익의 기대값 구하는 중이죠? 표를 작성해야 되나? 근데 이거 그냥 앞에 거 뒤에 거 그냥 곱하기만 되는 거 아니야? 확률 변수 확률값을 다 곱하는 거니까. 다 곱해서 다 더하기만 되니까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기대값 계산하는 방법은 써있었던 것 같아요. 기대값이 문자로 다른 문자였을까 무섭다?
이익의 기대값을 구하세요. E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익의 값이 확률 변수 X입니다. 아이씨, 이것도 어렵네. 140, 42개. 140, 40, 180, 220, 280, 300. 그래서 몇이야, 기대값이? 네, 요게 기대값이네요. 이게 빵이 아니고 원래는 마이너스 10이었나? 그 다음에 요게 빵이 아니고 아니, 기억나는 것 같아. 10만원에서 10만원에 판 거? 이게 기대값이 이건가? 아니, 이익이? 그럼 그렇게 푼다면 140, 180, 220, 180, 그냥 300에서 10한 거라고. 300에서 80을 빼야죠. 아니, 80도 빼야 되고, 아이씨, 너 때문에 헷갈리잖아, 이제. 아니, 저 영어로 했을 때 다. 아니, 아까 영어로 계산했으니까, 300도. 네 말이 맞네요. 사과하겠습니다. 사과했어, 나? 300에서 40 빼야 되고, 이거는 20을 빼야 돼? 60을 빼야 돼? 이거 40? 그럼 9분의 80인가요? 네, 답은 둘 다 허용해 줄 것 같습니다. 힘내! 하나밖에 안 남았어. 민국이가 1년 후에 금 한 돈의 가격이 A1 만원인 1년 후에 가격은 A1 만원인데 A1 만원이 A0보다 비싼 경우에는 A0 만원의 가격으로 금 한 돈을 구입할 겁니다. 비싸지면은 전해의 가격으로 구매하겠습니다. 그런데 A0 만원보다 싼 경우에는 금 한 돈을 구입하지 않기로 금은방이랑 약속했습니다. 그때 민국이가 1년 후에 얻는 이익이 V1이라고 한다면 V1의 기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대값을 지금 V0라는 문자로 표현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대값을 V0의 값을 구한 다음에 베타라고 하는 상수의 값이 A1의 가격에 관계없이 상수 베타가 A1의 가격에 관계없이 이런 등식을 만족한다고 한다면 P를 베타하고 U하고 D로 표현하세요. 아까 했던 3분의 1, 2, 이런 것들, 2분의 1 이런 것들은 지금 적용되지 않죠? 자, 그럼 뭐 하라는 얘기지? 연립방식 풀라는 얘기인가? 이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원래는 A0 만원이었지. 1년이 경과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가격이 A1이라는 가격이 되는 거야? 그런데 P의 확률로 인상되면은 UA0가 가격인 거니? 이건 인상됐으니까 A0보다 큰 가격이지. 그럼 구매해? A0의 가격으로 구매해? 이런 거 맞아요? 가격이 인상되면 구매할 거고 A0의 가격으로 구매해? 그럼 이때 이익이 얼만데? 이 순간의 이익은 UA0-A0야? 하지만 P의 확률 맞아? Q가 1-P였던 원래 가격이 A0였는데 Q의 확률로 D였나? D의 값은 0과 1 사이의 숫자라고? 그때는 가격이 A0보다 낮아? 그럼 구입 안 해? 그때 이익은 빵원이라고? 그때 문제에 구한 거는 뭐 구하라고? V0 구하라고? V0 구해서 대입하라고? 맞아요? 좀 애매하다. V1도 있는데? V1?
이익을 부여 V1이 뭔데? 필요하고요. 근데 이익은 달라지는 거 아니야? 저거가 A1의 가격이 뭐든지 간에 이거 똑같이 성립되는 식이라고? 그럼 상황을 나눠야 되는 건가? 가격이 인상됐더라면 인상되면은 먼저 A1이 누구라고? 이게 인상됐을 때 A1? 인하됐을 때 A1은 그런데 V1은 뭐야? V1? 1년 후 이익? 이때 V1의 값은 U-1 A0? 이때 V1의 값은 A1의 가격이 둘 중에 뭐가 되든지 간에 얘는 성립하는 식이라고. 다만 V0가 누구야? 기대값? V1의 기대값? 요게 지금 V1이야? V1? 인상됐을 때 V1? 인하됐을 때 V1? 근데 이거 기대값 구하래? 확률 변수가 V1이었을 때, 확률 변수가 V1이었을 때, 이때 이거의 기대값 구하라고요? 네가 필수면 P 같은 이런 거 맞나요? 그럼 기대값이 누구야? 위아래만 곱한 게 기대값이라고? 위아래만 곱하려고요. 이거라고? 그럼 이제 다 나왔으니까 이제 대입하면 되나? 대입할 때는 A1의 가격에 관계없이 대입하라며. 먼저 인상됐을 때. 그때 P하고 베타의 값을 U하고 D로 표현하라고? P하고 베타의 값을? 뭐라는 얘기야? 밑에 그 식수로 빼라는 얘기. 이 식이 성립하는 식인데 A0는 약분되냐? U-1로 묶어주면은 P-1 이거 이항했고 이항해주면은 베타 곱하기 U-1인가? 밑에 건데 대입하게 되면은 V0의 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P A0 베타 A0 V1의 값은 빵? 1 플러스 베타 곱하기 P 그럼 A0 약분하고 이항해주면은 U-1 P의 값이 베타 곱하기 D-1 이제 식은 두 개 있어. P하고 베타를 구하라고? P하고 베타를? P하고 베타를 U하고 D로만 표현하라고? U의 값이 1보다 크다고 얘기했을까 문제가? U의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베타 자체가 P-1이라고요? 이게 문제네. 베타 값 대신에 P-를 대입하면 되나? 베타 대신에 P-를 대입한 다음에 이항해? P 곱하기 D-를 이항해주면 오른쪽은 마이너스라고 곱한 거?
그럼 P라고 하는 습은 구했네. U-D분의 근데 베타의 값은 1만 빼면 돼? U-D분의 1만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마이너스 u 플러스 t는 마이너스 u 플러스 맞나? 아이씨 뭔가 잘못한 느낌이지? t가 아 마이너스 U 플러스 1인가? 없어. 이해된 거 맞아요? 별거 없네. 열반씩 불러내 얘기네. 이게 지금 모의 문제여서 쉬운 건가?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